환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300원 아래로 내려갈 줄 알았죠. 1,312원까지 이제 갔었는데 이게 다시 갑자기 올라가면서 1,400원을 깨기 전이에요. 1,388원까지 왔습니다. 1,370원을 이제 마지노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환율 방어를 열심히 해서 누를 줄 알았는데 눌리기는커녕 그냥 튀어 올라 버렸어요. 혹시 환율 방어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1,400원 깨지게 되면은 환율로 인한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환율이 상승하는 각도를 보면은 근래 들어서 가장 가파라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가면서 이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의 환율 속도보다 대한민국의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가속도가 붙어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작기기도 하고 또 미국 대선 끝나면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상승의 요소 중에 하나가 트럼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환율 방어가 따로 없는 게 아닌가? 환율이 1,400원이 넘으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부담스러워지죠. 소비도 감소하죠. 소비 감소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GDP 이번에 3분기 0.1이었었는데 소비 감소하니까 더 다운되죠. 결국은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을 어떻게 해서든 누르긴 눌러야 되는데 무엇으로 누를 것이냐. 예를 들어 달러가 강세인데 대한민국만 갑자기 원화가 강세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던가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본다던가 이런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은행에서 환전하면은 1,400원 넘죠. 1,415원까지 달라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나라 변수에 환율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금리를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은 시장에 혼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도 없어요. 솔직히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도 아니고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그럼 어떤 카드를 써서 환율을 막을 것이냐. 결국은 뭐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건들도 나오지 않고 있죠. 삼성전자만 해도 2달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각도가 환투기 세력들이 붙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에 베팅한 환투기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 GDP 쇼크까지 터지면서 대한민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으로 나오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환율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무역 상태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일본도 좋지는 않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전고점이랑 지금 거리가 멀긴 한데 일본도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만큼 엔화도 약세로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엔캐리 발작이 나겠느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만약에 대한민국 속도만큼 160엔을 지금 찔렀다라 그러면 엔캐리 우려가 나왔을 건데 아직까지는 나올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52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일본 은행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겠죠. 예를 들어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또 달러를 풀어가지고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12시에 금리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152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서 뭐 155, 157까지 몰아붙인다? 환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 시장 예상과 다르게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증시가 제일 무서운 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갈 때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번에 테슬라처럼 외국 전문가들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고 나니까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거의 30% 조금 안 되게 올랐죠. 그런 것처럼 일본이 지금 동결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이번에 변수는 우에다 총재인데 이게 G20이 지금 막 끝났거든요. 중앙은행 총재들끼리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주제가 트럼프였다라는 뭐 뉴스들이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에 내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임기 때 올려서 분위기를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한번 4월 달에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서라도 엔화를 절상시켜서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덜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라도 엔화 강세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부터 해놓으면은 또 안 되니까 트럼프 되고 나서 액션을 좀 보여주면서 트럼프 실적으로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다면은 내년이나 그쯤부터는 일본도 금리 인상을 서서히 올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에다 총재가 금융 정상화가 이제 시작됐다 이러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주고 합쳐보면 11월은 동결을 하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해서 서서히 이제 뭐 올라가지 않겠는가, 기준금리 1%까지는 맞춰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일본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올리면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 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엔캐리가 매력이 없어지겠죠. 서서히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환율에 대한 생각인데, 시장의 예상과 다른 게 미국채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벌써 4.2%거든요. B컷을 했는데도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더라. 이게 일시적인 거라서 다시 내려올 거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냐, 이거를 예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다가 내려가지 않겠어?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인데, 예상과 반대로 갈 때 변동성이 커지더라. 여기에 다음 주에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와야죠. 고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 지표들이 하락 시그널을 내는 지표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했는데, 이제 대선이 되고 났을 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금 사람은 트럼프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된다던가. 대선 전에 우리가 예상한 거랑 대선 이후에 또 정책의 방향성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트럼프가 우위라는 뉴스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 뉴스들은 경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증시는 트럼프 당선을 반영한 모습인데, 해리스가 된다면 또 증시가 그동안 상승했던 분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경기가 침체되는 듯이 지표가 나왔다가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고 나서 지표가 다시 좋아졌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거철이잖아요. 원래 선거철은 시장에 돈을 많이 풉니다. 선거 특수로 인한 고용들도 있을 거고, 광고비 집행도 많이 하게 되고, 유세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떠돌기 때문에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 뭐 월드컵이 열린다던가 올림픽이 열린다던가, 내 삶과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들뜨게 만들어요. 관심도를 올리면서. 이게 또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소비가 다시 고용에 도움을 주는 거고, 제조업은 서서히 다운 사이클인데 지금 서비스업만 좋잖아요. 그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돈을 안 풀게 되니까, 마르게 되니까 그동안 잠깐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다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주류였었죠. 근데 미국 증시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1년간 크게 올랐고요. 트럼프로 인해서 증시가 오른 거는 법인세 인하 호재인데, 그 외에는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들이 아니에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해석이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선거 이후에 해석이 지금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10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게 증시에 영향을 줄까? 크게는 안 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과 아주 반대로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제 지표를 보긴 보되 이 결과물들이 대선 이후에 다 이연시켜 놓을 거다. 대선과 함께 해서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용 공급서 떨어진다던가 이제 이런 데도 증시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그널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노동부 졸트가 화요일에 나오는데, 이게 첫 포문을 열죠. 채용 공급수가 줄다가 저번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상승으로 가냐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냐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도 하락 추세였다가 저번에 크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예측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목요일에 나오는 지표인데 정부 조사치보다 하루 먼저 나와서 의미가 있거든요. 화요일에 나오는 졸트랑 목요일에 나오는 이 민간 비농업이 둘 다 안 좋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금요일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PC도 2.5까지 버티다가 2.2로 급락했거든요. 지금 물가가 시장에 어떤 위협을 주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선 어딘가에서 좀 나오면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금요일입니다. 비농업 고용 발표 나오는데 이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근데 예상치가 이번에도 낮게 나오고 있어요. 14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도 낮고 정부도 낮고, 저번 달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예상치를 또 크게 상회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인데 4.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이랑 비슷할 거야, 여기서 멈출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실업률이 한 4.1에서 4.2 정도 범위 레인지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4.3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데가 되겠지만 4.1, 4.2 정도면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11월에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업 실적 발표가 2, 5, 8, 10일에 나와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방향성을 꺾거든요. 향후 3개월간의 방향을 또 잡아주기 때문에 이번 11월이 대선도 있고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뭐 고용 이런 발표들이 어떻게 변곡점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동안 올랐으니까 다음도 오를 거야,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렇게 투자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 추세가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계획을 세워놔야 되겠다. 분할로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시그널 때는 조금 더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본인만의 어떤 엑시트 전략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몰라 그냥 사놓고 그냥 버티지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우량 기업들은 상관없겠죠. 아니면 저렴하게 산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꼭 비싸게 사고 나서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환율을 보면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잘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